오늘은 정유정 작가의 소설종의 기원 줄거리 요약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인공 한유진은 26살의 청년으로 한때 수영 선수였고 지금은 로스쿨을 준비하는 똑똑한 학생입니다. 어려서 아버지와 형을 여의고 현재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유진은 어릴 때부터 간질병을 앓고 있다고 믿으며 수년간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간질 발작을 막기 위해 규칙적으로 약을 먹어야 했기에 어머니와 이모가 늘 그의 건강을 챙겨주었죠. 유진 본인도 어릴 때부터 약을 먹는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어느 섬뜩한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피 냄새가 잠을 깨웠다. 이 강렬한 문장으로 소설은 문을 열죠. 유진은 어느 날 아침 코끝에 스며든 비릿한 냄새 때문에 잠에서 벌떡 깨게 됩니다. 평소에도 가끔 약을 거를 때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전조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그저 또 발작 징조가 오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곧 이상함을 느낍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침대 시트와 손이 무언가 끈적한 액체로 흥건히 젖어 있는 겁니다. 눈을 뜬 유진은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죠. 그 붉은 끈적한 것이 피라는 걸 알아차린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유진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며 황급히 거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과 마주치고 말죠. 바로 어머니가 거실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어머니의 목에 깊게 베인 상처였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로 목을 그은 듯한 흔적이 선명했죠. 유진은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아요. 분명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집인데 하룻밤 사이에 어머니가 이렇게 참혹한 모습으로 변해 있다니요. 한동안 유진은 충격에 휩싸여 몸을 떨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여기저기 피투성이었기에 혹시 어머니를 해친 범인과 마주쳤다가 다친 건 아닌지 아니면 끔찍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혼란스러웠죠. 가장 두려운 생각은 혹시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어젯밤에 대해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머리는 텅 빈 것처럼 멍했고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전날 밤 집을 나서 동네를 조깅하러 나갔던 일뿐이었어요. 그는 몇 일 전부터 간질약 복용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큰 문제 없을 거라고 가볍게 여겼던 것인데 혹시 약을 끊은 탓에 발작이라도 일으켜 이런 참극이 벌어진 걸까요? 유진은 필사적으로 어젯밤 일을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고 손은 덜덜 떨렸지만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죠. 우선 눈앞의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맥박은 이미 느껴지지 않고 몸은 차갑게 식어갔어요. 유진은 충격과 슬픔에 휩싸이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믿기 힘들겠지만 그는 112에 신고하기보다 먼저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의아해하면서도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에 조종당하듯이 혹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했던 사람처럼요. 유진은 우선 거실 바닥에 흐른 피 자국을 닦기 시작합니다. 너희 나간 채 걸레를 집어들고 핏물 자국을 하나하나 지워나가죠.
어머니의 시신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어머니의 몸을 안아 일으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를 안고 계단을 올라 집 옥상 테라스로 향합니다. 옥상에 작은 간이 테이블 겸 상자가 있었는데 유진은 마치 그것이 관이라도 되는 양 그 안에 조심스레 어머니의 몸을 눕혀 숨깁니다. 아무도 이 비극을 알아채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그는 다시 현장으로 내려와 남은 핏 자국과 어지럽혀진 흔적들을 깨끗이 치웁니다.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닦고 나서야 그는 털썩 주저앉아 헛헛한 숨을 내쉽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참상은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죠. 이제 유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젯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의 범인은 누구란 말인가? 유진은 머리를 싸매고 기억을 짜내려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충격으로 생각조차 못했지만 이제서야 슬금슬금 의심이 피어오르죠. 만약 집에 강도가 들었다거나 괴한이 침입해 어머니를 죽이고 자신도 다치게 한 거라면 왜 자신에게는 큰 상처가 없을까요? 자신의 옷과 손에 묻은 피는 대부분 어머니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이나 창문 어디에도 침입의 흔적은 없었어요. 집 안도 어머니와 실랑이가 벌어진 듯한 흔적 외에는 멀쩡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유진에게 끔찍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혹시 이 범인이 나 자신은 아닐까? 곧바로 그 생각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머릿속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 너야 네가 그녀를 죽였잖아. 유진은 스스로 혼란스러워하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합니다. 그 순간 문득 코를 찌르는 피 냄새가 다시금 짙어지며 그의 정신을 뒤흔듭니다. 이 피 냄새, 바로 이 냄새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어렴풋이 깨닫습니다. 매캐한 철냄새 같은 이 비릿한 냄새를 자신이 발작의 전조라고 여겨왔지만 사실 이것은 살인자의 냄새였던 겁니다. 유진은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기억을 되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냅니다. 충격요법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 거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살해한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실 주변을 살펴보니 소파 밑에 가느다란 면도칼이 떨어져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 칼날에도 이미 시뻘건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유진은 손을 뻗어 그 면도칼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 어머니의 목에 다시 한번 그 면도칼을 가져다 대는 거예요. 이미 숨이 멎은 어머니의 목 상처에 칼날을 재차 그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죽은 어머니를 한 번 더 찌른 것이죠. 끔찍한 광경이지만 유진은 이를 통해 간밤 자신의 행동을 떠올리려 했던 겁니다. 이 행위를 망설이던 순간도 잠깐 그는 곧 결심한 듯 단호하게 칼을 움직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지만 지금 유진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었어요. 칼날이 다시 살을 파고들자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번쩍하고 번개가 치는 듯 하더니 지난밤의 일부 기억들이 파편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유진은 무릎을 꿇은 채 넛을 놓고 있다가 불현듯 간밤의 사건들이 머릿속에서
조각조각 이어지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한 기억의 한 토막이 스쳐 지나갑니다. 어젯밤 유진은 혼자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약을 끊은 후라 그런지 몸 상태도 어딘가 들뜬 느낌이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죠. 그는 동네를 한참 달리다 강가 나루터 부근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한 젊은 여성을 마주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마도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와 같이 내린 여자였던 것 같아요.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무언가 사소한 말다툼이나 시비가 붙었던 것 같다고 머릿속에서 속삭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었던 어떤 사건과 겹쳐 보이는 순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계기는 희미하지만 분노와 폭력이 폭발하듯 치밀어 올랐던 감정은 생생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아까 거실에서 주워든 바로 그 면도칼이 번뜩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목에서 시뻘건 피가 뿜어져 나오던 장면이 떠오르죠. 그래요. 유진은 지난밤 자신이 어떤 젊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 충격적인 기억과 함께 곧바로 이어 다른 장면도 퍼즐 조각 맞추듯 이어집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공포에 질린 채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우연히도 아들의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만 것입니다. 강가에서 벌어진 그 살인 장면을 말이죠. 놀라고 충격받은 어머니가 유진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니? 라며 다급히 소리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진은 그 상황에서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자신도 통제 불능 상태였고 어머니는 아들을 막아서려 했겠지요. 새벽의 한적한 거리에 비명이 울렸을 겁니다. 그러다 어찌된 일인지 격한 몸싸움 끝에 어머니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가해졌습니다. 바로 거실에서 발견된 그 목의 상처 말입니다. 네, 결국 유진은 자신의 어머니마저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만 것입니다. 기억을 되찾은 유진은 참담함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며 절망과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겠죠. 그러나 유진의 내면에서는 죄책감이나 후회 대신 묘한 안도감과 분노가 차오릅니다. 오히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는 안도, 그리고 자신을 이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말이죠. 그 순간 유진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몇 년 동안 먹어왔던 그 약들이 사실은 간질 치료제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껏 약을 먹을 땐 이렇게까지 흉폭한 충동이 일어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약을 끊자마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유진은 즉시 어머니의 방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혹시나 어머니의 물건 중에 이 상황을 설명해 줄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의 서랍과 장롱을 뒤지던 그는 옷가지 사이에 숨겨져 있던 두툼한 공책 한 권을 발견합니다. 표지를 보니 다름 아닌 어머니의 일기장 같았습니다. 유진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그 일기장을 펼쳐 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자신이 태어나서부터 최근까지 특히 어머니가 마음 아파했던 많은 고민과 비밀들이 적혀 있었죠. 일기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유진은
머리를 여러 번 흔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일기 속에서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병에 대한 진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와 이모가 숨겨온 비밀 말이죠. 그건 바로 유진이 앓고 있다고 믿었던 간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간질 환자라 여겨져 약을 먹어왔지만 사실 그 약들은 유진의 뇌와 정신을 억누르기 위한 일종의 안정제 혹은 향정신성 약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에게는 간질보다도 더 위험한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모가 일찍부터 눈치챈 유진의 특이한 기질,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일기장에는 이모가 조카인 유진을 두고 쓴 기록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모는 유진이 어린 시절부터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영특한 아이였지만 때때로 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냉담한 표정을 짓거나 동물이나 친구에게 가한 작은 폭력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처음엔 사춘기나 정서 문제라고 여겼지만 결정적으로 10살 무렵에 가족 여행 중 일어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모는 확신하게 됩니다. 유진의 내면에 끔찍한 포식자의 본성이 숨어 있다고요. 이모는 이후로 유진을 정상적인 아이로 키우기 위해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상담이나 치료 대신 그녀가 택한 방법은 일종의 약물요법이었죠. 즉, 강력한 약을 꾸준히 먹여 유진의 폭력,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는 친언니인 유진의 어머니를 설득했고 결국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의 병을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그 약을 계속 먹여왔던 거예요. 일기의 구절 하나하나가 믿기 힘든 내용이었지만 모든 게 설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기에서 죄책감과 슬픔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힘겨워하는 아들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는 일이 부모로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를까 두려워서 이모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유진이 언젠가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될까 봐 불안해하는 대목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을 위한 일이라 믿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던 겁니다. 그렇지만 유진은 이러한 어머니의 고뇌를 읽으면서도 가슴이 아프기는커녕 오히려 분노로 몸을 떱니다. 자신을 속이고 26년 동안이나 족쇄를 채워둔 이모와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결국 나를 괴물 취급해서 감시하고 통제해 왔다는 거잖아. 유진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되뇌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살해된 어머니가 불쌍한 엄마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망친 가해자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음에도 유진은 뉘우침보다는 왜 자신이 그런 괴물로 자라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망으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일기장을 통해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유진의 정신은 더욱 아득해졌습니다. 한편 현실에서는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죠. 어머니가 자취를 감춘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모가 결국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유진의 이모는 원래도 조카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던 사람입니다. 연락이 잘 되던 언니 유진의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연락 두절된 데다 하필 유진과도 통화가 원활하지 않자 불안했던 거죠. 게다가 이모는 평소와 달리 뭔가 숨기는 듯한 유진의 목소리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던 이모는 급히 혜진에게도 연락을 취합니다. 여기서 잠깐 혜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혜진은 유진과 같이 지내온 친형제 같은 존재입니다. 사실 혜진은 유진의 친형은 아니지만 유진의 가족과 인연이 깊은 인물이에요. 과거 유진의 형이 사망한 후 홀로 남은 혜진을 유진의 어머니가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혜진은 유진보다 몇 살 위였고 두 사람은 자라면서 친형제처럼 지냈죠. 혜진은 영화 감독으로 일할 만큼 어른이 되었고 한동안 집을 떠나 있었지만 종종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무엇보다 혜진은 유진을 진심으로 아껴주었고 평범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어머니와 이모가 유진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겨 어머니에게 유진을 좀 더 자유롭게 해줄 것을 권하기도 했던 속 깊은 친구이기도 했죠. 그런 혜진이기에 이모는 언니가 없어졌다고 느끼자 곧장 혜진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모는 서둘러 유진의 집으로 달려오고 마침 연락받은 혜진도 급히 그리로 옵니다. 이모와 혜진이 집 초인종을 누를 때 유진은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문을 열어주지만 이미 눈치 빠른 이모는 유진의 낯빛만 보고도 평범한 상황이 아님을 직감합니다.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는 이모의 다급한 질문에 유진은 침착한 척 둘러대며 어머니는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외출하셨어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전화도 안 받고 급히 집을 비울 리 없다는 것을 이모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모의 눈이 예리하게 빛나며 집안 여기저기를 살피자 유진도 마음이 조여옵니다. 이모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유진아, 내가 잠깐 들어가서 기다릴게. 혹시 모르니 내가 직접 언니를 찾아볼까 싶어서. 유진은 속으론 당황했지만 겉으론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혜진 역시 걱정스럽다는 얼굴로 뒤따라 들어오죠. 세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았지만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모는 곧 유진아, 너도 같이 나가서 어머니 찾아보자 하고 제안합니다. 사실 이건 이모의 계략이었습니다. 일기장 내용을 이미 읽은 유진은 이모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눈치챘지만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모의 말에 따르는 척합니다. 그는 속으론 차갑게 상황을 주시하면서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결말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